텅 빈 복도, 잠잠한 방 안.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종종 고립된 채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의료와 돌봄이 제공되지만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 그들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밤이면 더 깊은 적막이 찾아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 함께 있지만 진정한 관심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공포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약물 관리나 식사 제공은 되어도 정서적 케어는 부족합니다. 몇몇 노인들은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며 심리적 고립 속에서 점점 위축됩니다. 심지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발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에 홀로 누워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노인들은 종종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된 채 살아갑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방문조차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과 관심이 닿지 않는 순간 그들의 하루는 길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요양원 내 방임, 간병 인력 부족, 의료 사각지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노인들의 삶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집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익숙한 집,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눈을 감기를 바랍니다. 마치 동화 속의 평온한 결말처럼요. 하지만 현실의 그림자는 늘 동화보다 더 어둡고 예기치 못한 공포를 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 집에서의 죽음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당신의 집으로 찾아와 마지막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과연 그들은 정말 당신을 평안하게 도와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가져올까요? 오늘 저는 이 정책 변화의 이면에 숨겨진 섬뜩하고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병원 대신 집을 택하는 걸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편안함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병원의 차가운 기계음과 하얀 시트가 주는 공포보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죽음을 통제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병원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두운 존재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그들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 집에 들어와 마지막 숨결이 멈추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지켜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풍경이 비칠까요? 단순한 환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의 몸부림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변화의 속도가 자연스러운 걸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죽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60곳에 불과했던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설이 작년에 376곳으로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지 재택 돌봄의 증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죽음의 공간을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터전이었던 집을 죽음의 공간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숨막히는 침묵과 알 수 없는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워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의 모습일까요?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방문간호 3년 이상, 경력자도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이죠. 언뜻 보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는 죽음의 현장에 더 많은 증인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통제된 환경이 아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우리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순간을 목격합니다. 이 간호사들은 죽음을 돕기 위해 온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눈에 비치는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 온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이번 조치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어촌 마을, 그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과연 평온할까요? 도시와 달리 이웃의 눈길에서 벗어난 외진 집, 방문 간호사가 떠난 후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남겨진 노인들. 그들은 그 밤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도 귀 기울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숨소리는 메아리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눈을 감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존재가 사라졌을 뿐이죠. 이것이 정말 단순한 지역 격차 해소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일까요? 최근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방문간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병원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향은 단순히 개인의 선호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온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이 담긴 공간에서 죽음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편안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고독과 공포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그들의 선택은 어쩌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가정형 전문기관은 8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을 통해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우리 사회 전체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은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공간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통제되고 감시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순간이 그들의 거대한 계획 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맞이하는 임종,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그곳이 과연 당신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줄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사회의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당신의 집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